슈퍼볼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광고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슈퍼볼 경기가 너무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루즈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번에 슈퍼볼 광고 효과가 조금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슈퍼볼 관련한 뷰어식 데이터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 좀 내일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슈퍼볼의 광고 뭐 역대 최대 또 규모로 이제 슈퍼볼 광고를 집행을 했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슈퍼볼 광고가 항상 그 당대 트렌드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작년에 이어서 AI 기업들이 이제 슈퍼볼 광고에 대거 등장했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국 올해 좀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 메타 플랫폼, 알파벳, 오픈 AI 이 네 개 기업이 결국 다 같은 AI 광고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에이전트 AI입니다. 이제 세일즈포스에서는 에이전트 포스를 이용해서 뭐 식당 예약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그런 광고를 집행을 했고, 결국 이제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도 에이전트 AI, 이제 AI 비서, 나만의 AI 비서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의 픽셀 9 스마트폰도 결국 제미나이를 통한 나만의 AI, 이제 에이전트 AI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올해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좀 에이전트 AI 관련한 기업, 이제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한번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슈퍼볼에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초대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슈퍼볼 광고하면은 이제 슈퍼볼 집행 이제 진행되기 전에 광고를 미리 공개하는 기업이 있고 슈퍼볼 당일 깜짝스럽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에 깜짝 등장한 기업은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조금 확실히 과거와 같은 위상은 좀 아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27년 만에 슈퍼볼 광고를 집행한 건데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슈퍼볼에다가 광고를 해야 할 정도로 브랜드 위상이 미국에서는 많이 추락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광고 효과가 이번에 조금 어쩌면 뭐 괜찮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역풍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광고 내용 자체는 뭐 모델 자체는 상당히 미국에서 거의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 WNBA 여자 농구 간판 스타인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를 이제 올해 이 나이키 슈퍼볼 광고의 메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뭐 케이틀린 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스포츠 선수 약 6명 정도를 이제 모델로 썼는데, 뭐 결국 여성 스포츠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나와가지고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미국의 여자 농구 WNBA가 아직 새로운 시즌은 시작은 안 했지만 뭐 작년부터 미국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미국에서는 하나의 뭐 마케팅 치트키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맥도날드에서는 이 케이틀린 클라크의 라이벌로 불리는 WNBA에서 메시 대 호날두처럼 그렇게 꼽히고 있는 이 엔젤리스라는 또 케이틀린 클라크의 라이벌 선수가 있거든요. 이 엔젤리스를 이제 맥도날드 뭐 마케팅으로 이제 모델로 발탁을 하면서 관련한 제품 오늘부터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나이키 측면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나이키에서 일단 케이틀린 클라크를 이번에 슈퍼볼 광고 전면에 세웠지만 약간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번에 슈퍼볼 광고에 뭐 케이틀린 클라크를 저렇게 동원을 해놓고 왜 나이키는 작년 4월에 케이틀린 클라크가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도 제품을 내놓지 않느냐, 그런 비난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내놓은 제품이 이 광고를 하면서 뭐 You can't win, 뭐 so win, 뭐 그런 이제 주제로 이런 티셔츠 하나 이제 2월 한 중순부터 이제 내놓는다고 뭐 발표를 했는데, 근데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이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이 티셔츠만 판다는 거는 조금 나이키의 사업 역량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케이틀린 클라크를 좋아하는 WNBA 팬들 입장에서도 나이키가 왜 이 케이틀린 클라크가 뭐 신인왕을 타거나 뭐 관련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왜 상품을 내놓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정말 많아가지고 과연 이번 이 마케팅이 조금 성공적이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나이키의 슈퍼볼 광고는 뭐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이번 하프타임 쇼는 좀 많이 흥미로웠거든요. 여기서 나이키가 사실상 쇼를 지배했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프타임 쇼는 슈퍼볼 경기 시청률보다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 크리스마스에 넷플릭스에서 슈퍼볼 중계를 했을 때도 그 비욘세가 나왔던 하프타임 쇼가 그 전체 경기 시청률보다 높게 집계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미국에선 슈퍼볼 하프타임 쇼만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하프타임 쇼의 메인 이제 퍼포머로는 켄드릭 라마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신은 신발도 뭐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나이키 에어 DT 맥스 96이라는 이제 작년 9월에 출시된 좀 이런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왔고, 또 이제 뭐 피처링으로 참여한 시저라는 싱어송라이터랑 또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컨버스 모델을 신고 나와가지고 뭐 나이키나 컨버스 둘 다 나이키 기업이니까 일단 이 하프타임 쇼에서는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가둘 만한 이런 제품들로 나이키가 뭐 장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은 이게 조금 뭐 오늘 나이키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는 게 실제로 이 하프타임 쇼에 나왔던 신발이 정말 인기를 끌었던 적이 실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3년 슈퍼볼 57회 당시에 이제 하프타임 쇼에 이 리안나가 살로몬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세간의 화제를 끌었는데 그 당시 리안나가 이 살로몬 인기가 지금처럼 많기 이전에 살로몬과 메종 마르지엘라 콜라보한 제품을 신고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직후에 그래서 보그 프랑스에서는 슈퍼볼 방영 이후로 살로몬 검색량이 4,000% 증가했다. 그리고 또 뭐 세계 최대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스탁엑스에서도 살로몬 검색량이 뭐 2,227%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이번에 나이키에서 뭐 작년에 내놓은 모델을 켄드릭 라마가 신고 나와가지고 좀 이 하프타임 쇼 뭐 시청률 그 이제 시청률에 따라 조금 나이키에 어쩌면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머스포츠의 살로몬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아머스포츠의 윌슨 관련해서도 봐야 되는데 결국 이 케이틀린 클라크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딱 두 개입니다. 작년에 이제 나이키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아머스포츠의 윌슨이랑 이렇게 두 개 계약을 했는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틀린 클라크하고 계약 맺고서 이 독점 컬렉션 정말 많이 발매를 했거든요. 발매하는 족족 판매가 잘 되고 실제로 윌슨의 파트너십 책임자도 이제 마이클 조던 이후로 최고의 이제 가장 경이로운 수준의 판매량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잘 팔리는데 나이키는 도대체 왜 아직 안 내놓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또 케이틀린 클라크를 통해 광고를 했고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뭐 다음 달 내로 뭐 이제 제품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나이키의 좀 실행 역량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슈퍼볼 광고에 27년 만에 등장했는데 뭐 슈퍼볼 광고도 광고지만 하프타임 쇼를 조금 나이키가 지배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머스포츠 이 기업도 한번 주가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엔 이런 기업들 결국 다 상호관세가 만약에 부과되면은 좀 피해주로 분류되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가 닮아가고 싶은 기업이 이런 기업 아닐까 뭐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가 우리가 아는 나이키는 이런 나이키가 아니었는데 나이키가 아모스포츠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멋지게 좀 컴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과연 케이틀린 클라크 컬렉션이 어디까지 나오게 되고 이게 숫자로 찍히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저 슈퍼볼 다 봤는데 네. 솔직히 슈퍼볼이 이렇게 그 하프타임 쇼가 루즈한 슈퍼볼이 있었나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아니죠. 미국 내에서도 이 켄드릭 라마가 워낙에 이제 힙합의 대부의 대부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최근에 디스곡으로 크게 이제 히트를 쳤던 그런 랩 가수라서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약간 흐름이 그 스포츠 행사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드는 바람에 네. 이제 뭐 나이키의 제품들을 신고 나오긴 했지만 조금 전에 뭐 시저 네. 이제 커뮤니티에서 순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띄었다. 네. 뭐 이런 또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나이키가 좀 다시금 승승장구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라보면서